현재 북한 최고의 엘리트 기술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누리호에 이어 아리랑 7호까지 발사된 직후 북한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했을 정도로 상황은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북한이 이상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이 누리호에 심어둔 비밀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누리호에 어떤 비밀을 탑재해 두었길래 미국이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던 북한 정권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한 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라이어스 그랜트이며 CERN 국제궤도 관측 프로그램 소속 우주항법 연구원입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콘솔 경보가 유리 패널을 흔들 정도의 붉은 불빛으로 터졌습니다. 당직도 아니었는데 모든 센서가 제 이름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동료 주노 레에스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떨리게 쥔 채 달려왔습니다. 엘라이어스, 이거 보셔야 합니다. 궤도망이 조용한 오버라이드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는 조용한이라는 단어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오버라이드 신호는 결코 조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잡음과 왜곡, 정적이 섞여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신호는 너무나 매끄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드를 터치했고 곧바로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누리 4호, 한국의 신규 발사체, 명목상 민간, 명목상 평화 임무였죠. 그런데 문제는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이었죠. 로켓은 대기권을 흠없이 돌파했습니다. 흔들림도, 궤도 드리프트도, 수정 지연도 없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미국조차 그렇게 안정적으로 쏘지 못하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온 세상에 자랑합니다. 추력 노이즈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안정성으로 보이며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죠. 그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준호는 파형을 응시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네요. 한국이 우주강국이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콘솔이 즉시 두 번째 데이터를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7호 실시간 귀환 신호. 그렇습니다. 한국은 발사뿐 아니라 동기화까지 동시에 성공시킨 것입니다. 저는 맥박이 빨라지기보다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그 고도에서의 완전 동기화는 몇 시간 전부터의 예측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리 4호는 비행 궤도 중간에서 무중력 환경을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안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감정,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선언된 사양과 전혀 다르군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술력을 다운그레이드해서 발표하는 국가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훨씬 결정적인 변화였죠. 비행 중이던 비콘이 인코딩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군용도, 동맹용도 아닌 그 어떤 표준에도 묶이지 않은 미세하고 공격적으로 효율적인 신호 체계로 잡음 보정이 필요 없는 신호, 즉 스스로 학습하는 신호였습니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발사라기보다는 누군가 우리에게 시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실내의 조명은 스위치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잠깐 깜빡였습니다. 이윽고 국장이 도착했고 화면을 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의도를 가정하십시오. 이들의 기술력 뒤에 무슨 음모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라는 말입니다. 위협도, 도발도 아닌 의도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힘이야말로 가장 큰 신호임을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상승 장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누리호의 분리는 기계적이라기보다 안무된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늘 성실했고 진지했으며 기술 강국으로 성장 중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참가가 아니라 규칙 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숨기고 숨기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디어 열 수도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한국이 세계를 먹어치운다는 신호였습니다. 누리 4호가 암흑 궤도로 사라질 때 아리랑 귀환 영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인사라도 하듯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스터리를 원했다면 완벽히 해냈군요. 한국은 전 세계를 완벽히 속였거든요.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목격자가 필요했던 걸 수도요. 저 역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관측자가 아니라 관찰당하는 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젠 한국이 미국을 감시하는 세상이 온 거죠. 한국의 오늘 밤 성공은 단순히 우주 경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경쟁 그 자체를 바꾸어 놓았죠. 그렇게 열리게 된 긴급 나토 브리핑룸 조명은 마치 상황을 눈치챈 듯 낮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설리번 파이크 장군은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저 고도에서 초미세 스펙트럼 캡처를 성공했다. 재미있는 소설이군. 웃음소리는 컸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가볍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한국이 쏘아올린 건 관광용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상위성일 뿐이야. 한국은 경쟁력 있는 우주기술을 가지지 못했어. 만약 그랬다면 그들이 진작에 자랑했겠지. 옆에 앉은 레이스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본 걸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지는 자신감으로 위장될 때가 가장 크니까요. 화면에는 시간값이 떴습니다. 0.01초, 이어 0.009초. 스펙트럼 레이어가 층층이 종이를 넘기듯 선명하게 분리되었습니다. 흐림도 없고 왜곡도 없고 도플러 보정까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조용하고 수수용 메스처럼 정확한 데이터였습니다. 미국조차 이론 수준에서만 겨우 이야기하던 영역이었죠. 설리번 장군은 다시 냉소를 시도했습니다. 모두 다 선명하다고 말하지. 하지만 보정이 들어가면 전부 달라지는 법이야. 두고 보라지. 왜 다들 한국의 눈속임에 놀아나는지 모르겠군. 하지만 재생 버튼이 눌리자 방 안은 단 2초 만에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R이랑 7호는 구름과 석양을 통과하는 이동 중인 차량 행렬을 포착했습니다. 실루엣이 아니라 재질, 엔진 열 흔적, 심지어 타이어 온도 분포까지 낱낱이 말입니다. 레이스가 화면 앞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군사 등급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영역입니다. 설리번 장군은 침을 삼키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속도와 해상도가 동시에 성립되는 건 이론으로만 가능했지. 실제로 구현한 국가는 전혀 없잖아. 장군 말이 맞았습니다. 놀라운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은 불공평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이 절반만 구현하려 해도 몇 시간을 안정화했습니다. 설리번이 결국 물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가르친 거지? 저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조롱을 들으며 로켓을 조립해온 사람들입니다. 장군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술 분석 자리에 감정이 들어오리라고는 예상 못한 표정이었지요. 며칠 전 대전에서 들은 박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산 때문에 밤을 새운 게 아닙니다. 실패하면 사라지는 나라였으니까요. 절박함에 밤을 새운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요. 영광도 없고 찬사도 없고 변명할 시간도 없는 개발 과정. 다른 국가가 시제품을 자랑할 때 한국은 지하 실험실에서 버그를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입니다. 설리번이 마지막 방어선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서 배웠겠지. 일본, 미국, 레이스는 피식 웃었습니다. 만약 베꼈다면 그들의 최대 값은 우리 것만큼도 못 됐겠죠. 하지만 그들이 지금 보여준 모습은 여러 부분에서 미국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베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몇몇 분석관이 입가를 가리며 웃음을 숨겼습니다. 한국 기술은 기적이 아니라 일관성이었습니다. R이랑 7호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펙트럼 캡처 속도는 감시가 아니라 이해의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차분히 숨을 골랐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 근무 패턴 아십니까? 설리번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14시간, 주 6일, 11년간입니다. 불만도, 과장도, 새어나온 비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반복하며 조용히 정밀도를 완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 예산이 만든 성과가 아니라 굶주림처럼 절실한 축적이었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노동의 역사였습니다. 차량 행렬 영상이 다시 재생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충격을 준 건 해상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였죠. 기세도, 과시도, 전시도 없는 담담하고 정숙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레이스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경쟁한 적 없습니다. 기다릴 뿐이었고 결국 추월했습니다. 설리번은 화면을 응시한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고정된다고 믿었던 균형을 바꾸는군요. 그렇게 회의는 경악 속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실에서 저는 9시간 동안 5번째 재생을 보며 눈이 따가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발사된 궤도선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리프트는 정말 0이었죠. 레이스는 눈을 비비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0이라고? 낮은 수치를 표현하려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0.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절대치에 가깝습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치 중력이 뒤집힌 것처럼 충격에 잠겼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의 위성은 끊임없이 자세를 수정합니다. 미국은 40분마다 미세 연소를 반복하죠. 유럽은 하루 2번 정해진 시간에 궤도 보정을 합니다. 중국은 보정 횟수가 너무 잦아 분석팀이 우주 딸꾹질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리랑 7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지도 당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고 변함없었고 마치 궤도 자체가 위성을 배려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레이스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개입 없이 0 드리프트는 불가능한데요. 이론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시잖습니까?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는 걸요. 한국은 이걸 진짜로 실제로 구현했다고요? 저는 낮게 답했습니다. 지구보다 궤도를 더 잘 이해한다면 이론을 뛰어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 다음 2번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날카롭게 누리호 위성이 주파수 대역을 즉시 전환했는데 지연이 단 한 틱도 없었습니다. 전환 전 데이터, 전환 후 데이터, 해상도 차이도, 손실도, 찌꺼기도 없었습니다. 레이스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연이 진짜 0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뛰어넘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저 이러한 기술을 미리 알고 있었고 때가 되었으니 움직인 겁니다. 인간 명령은 언제나 늦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그렇죠. 지구 반대편을 건너는 신호, 라우팅, 암호화, 복호화 과정까지 거치면 허용 지연이 밀리초 단위로 쌓여 부하처럼 무게를 더합니다. 하지만 아리랑 7호는 혼잡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해석하고 재배치하고 수정했습니다. 보고도, 승인 요청도, 지상 명령 확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레이스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구식 장비가 된 것처럼. 이건 자동화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자동화는 여전히 명령을 기다리니까요. 저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판단입니다. 자율적 판단이죠. 우리는 나사, ESA, JAXA, CNSA의 과거 기준을 불러왔습니다. 모두가 주파수 제할 땅에 인간 승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모두가 지연을 우주 환경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환경 자체를 제거했습니다. 아예 지연이 없었고 거의 실시간 수준이었거든요. 영상통화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데 한국은 우주 거리에서 마저 지연 시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레이스가 겨우 농담을 섞었습니다. 한국이 멍청함을 허용하지 않는 위성을 만든 거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 위성입니다. 불가능한 위성이죠. 한국은 불가능함 그 자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성도였고 성숙함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바람처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마주했던 한국 연구진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자만하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편의점 커피를 들고 조용히 묵묵히 축적하던 사람들. 그들의 언어는 화려한 혁신이 아니라 반복과 보정이었습니다. 박수도 상도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정확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도록 깎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레이스는 다시 기록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궤도를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궤도를 기억으로 간주했습니다. 우주를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우주와 협상할 필요도 없이 그저 정확하도록 설계된 방식이었습니다. 레이스가 마침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체스라면 한국은 혼자 바둑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받고 한국의 긴급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한국 입국 후 준비된 셔틀에서 내린 순간 저는 레이스와 함께 숨을 고르며 주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대전은 새벽인데도 차갑고
깨끗하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대기 차량은 경적도, 경호 인력도 없이 그저 정밀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환영식도 없고 국기도 없었으며 오로지 필요한 절차만 존재했습니다. 보안 게이트가 우리 뒤에서 조용히 닫혔습니다. 전체 생체 인식, 동위원소 스캔, 홍채 동 열 감지 추적까지 실행되었습니다. 레이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행성 단위 진료를 하는 병원에 온 느낌이군요. 저는 그를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겨우 이런 걸로 감탄을 하며 기가 죽어선 안 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전 궤도정보관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미라 국장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오만도 과장도 없이 말 그대로 정확성이 문장에 박혀 있었죠. 한 국장은 앞서 걸었고 우리는 강화 유리 바닥 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인간 감독 없는 시스템들이 마치 호흡하듯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리랑의 즉각 반응을 보셨습니다. 레이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국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벽 전체가 궤도 데이터로 변환되었습니다. 지구 궤도층과 스펙트럼, 자력, 회전 변조 값들이 층층이 드러났습니다. 경고 알림도, 수동 보정 명령도, 혼잡 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태 인지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즉, 데이터를 계속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궤도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레이스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궤도가 스스로를 이해한다고요? 한 국장은 한 개의 노드를 가리켰습니다. 수십 개의 위성이 신경망처럼 연결되며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습니다. 머신러닝 노드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위협이 아닌 드리프트 의도를 학습합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의도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기계가 의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건 인간만이 가능한 건데요.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하니껴. 공간은 인간이 이름 붙이기 전 이미 움직이거든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궤도가 움직인 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도착하는 기술. 제가 속삭였습니다. 전략적 예측이군요. 레이스는 유리벽에 거의 얼굴을 붙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궤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겁니까? 그녀는 그저 데이터 노드를 확대했습니다. 위성 한 대 한 대가 장비가 아니라 사고 단위처럼 보였습니다. 집단 지능도 단일 AI도 아닌 단순한 협력 연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본국이 위협으로 해석할 겁니다. 많은 국가들은 자신들이 구현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은 전부 위협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려왔던 거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실제로 위협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건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공격을 받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건 침략이 아닙니다.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감춘 것은 과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생존을 위한 평화적 기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이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 발사체가 뜬다면 한 국장은 겹치듯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발사체를 발사하는 국가의 점화가 끝나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 보듯 꿰뚫게 되었죠. 가슴을 치는 자부심도 없고 국기를 흔드는 상징도 없었습니다. 다만 담백한 필연적 정확성만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진짜 충격이 기술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각국은 세상을 감시해 스스로를 지킵니다. 한국은 시간을 이해해 그 필요 자체를 지웁니다. 한국 위성의 수십 층의 데이터가 은빛 성당처럼 반짝이던 그 순간 저는 레이스가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을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승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싸움이 필요 없는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순간 클린룸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마치 금고처럼 뒤에서 잠겼습니다.
안쪽에는 누리호 핵심 프레임이 한 점 먼지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엔진에도 따라붙기 마련인 그 흐름, 마모,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레이스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엔진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미라 국장이 손바닥보다 얇은 모듈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핀 기반 항법 칩입니다. 단일 격자 구조, 열 분산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거고 마모될 일이 없는 거죠. 레이스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래핀을 추력 제어해요?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열을 폐기물이 아니라 연산 변수로 다룹니다. 저는 미국 추진 회로가 떠올랐습니다. 크고 무겁고 온통 냉각핀 덩어리였죠. 유럽은 우아하지만 너무 무겁고 절연 손실이 잦았습니다. 중국의 설계는 너무나도 불안정했고 인간이 개입해서 지속적인 보정이 필수였죠. 그런데 한국이 개발한 칩은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웠고 차라리 겸손해 보였습니다. 레이스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칩을 조심스레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카드보다 가볍군요. 한 국장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노초 단위로 궤도를 제어합니다. 갑자기 옆 화면이 스스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텔레메트리가 흐르며 실시간 추력 재분배와 이상 감지가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추력 재조정입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드리프트가 생기기 전 벡터를 수정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어한다고요? 농담하시는 거죠? 그녀는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기란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예요. 그러니 한국은 기다림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진단 주기가 화면에 떴습니다. 0.06초 단위 전체 시스템 자가 진단. 레이스는 짧게 웃었는데 그 웃음엔 완벽한 패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항공연구소는 7초마다 검진합니다. 한국은 세계를 뒤흔드는 압도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국기 개양도 없고 승리 선언도 없고 영웅 서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 수학, 정확도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누리호는 로켓이 아니라 연산을 금속으로 구현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저는 프레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용접의 흔들림도 생산의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이건 공업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증명 방식이었습니다. 한 국장은 손을 모으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 비행을 힘이라 보았습니다. 강대국이 자신들의 힘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비행을 언어라 봤습니다. 우리는 허세를 부리기 위해 누리호를 만든 게 아니에요. 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추력이 비행의 심장 아닙니까? 그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추력은 싸울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기 위해 누리호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현실적이었습니다. 다른 국가는 궤도를 놓치면 더 태웁니다. 그러나 한국은 궤도가 생기기 전에 먼저 정렬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누리호는 불확실성 속을 비행하지 않는군요. 모름지기 위성 발사는 불확실함과의 싸움인데 누리호는 그러한 차원을 아예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확실성을 점화전에 제거합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레이스는 현실 도피처럼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리호는 더 이상 항공우주가 아니네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우리는 우주에 닿기 위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낮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엔진을 만들었죠.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은 한국 시각 02시 11분에 발생했어요. 레이스와 저는 또다시 추력 로그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영상통화를 통해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평양 전력망 전면 암전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전체입니다. 레이스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전쟁 준비입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 이동도 없고 연료 주입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정전입니다. 두 번째 보고는 훨씬 차갑고 훨씬 명확했습니다. 국방성, 항공방위사령부, 전략로켓사령부 모두 통신 차단 상태입니다. 레이스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차단한 거군요. 저는 조용히 정정했습니다. 진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 거겠죠. 북한은 누리호 위성을 피한 것이 아니라 소식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누리호의 완벽한 비행과 아리랑 7호의 정밀 궤도는 평양 정권이 70년간 유지해온 기술적 동등성, 신화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북한은 한국은 기술력 자체가 없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차량 한 대 못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즉, 한국은 단지 발사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서사 구조 자체를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는 방 안의 모든 호흡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진 집단 이탈 허가 요청. 레이스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탈 허가를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북한의 최고 기술진이 도망치겠다는 뜻입니다. 정권을 붕괴시키는 가장 빠른 방식은 굶주림도, 제재도, 공격도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레이스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알았군요.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저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북한 영토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 신앙 그 자체를 침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암호문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라인의 동일 문구로 단 8단어였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력, 더 이상 은폐, 부정 불가. 레이스는 의자에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 표정에는 승리감이 아니라 단순한 현실 인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되뇌었습니다. 부정 불가, 이제 핑계조차 끝났군요. 북한이 두려워한 것은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진실은 검열을 뛰어넘어 국경을 넘었고 미사일보다 빠르게 평양 중심부에 도달했습니다. 스파이도 폭격도 아닌 국경 장마당 라디오와 남아 신호로 퍼진 생방송이었습니다. 레이스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암전은 환호를 막기 위한 겁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요. 깨달음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의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나만이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우주 궤도를 수학처럼 설계하고 정확성을 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정권은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힘의 과시가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 상징적 미사일 행진이 더 이상 숭배되지 않는 밤. 그 순간 북한의 진짜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평양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체제적 수준 때문에 불을 끈 것입니다. 북한은 영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서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화로 유지된 정권에게 기술적 진실 한 줄은 포탄 1000개보다 치명적이었습니다. 레이스는 얼굴을 감싸쥔 채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북한 정권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결론 지었습니다. 그들은 관람객입니다. 폭격도, 침공도, 제재도 없는 가장 조용한 붕괴. 아무도 손대지 않은 무너짐. 진실이 미사일보다 빠르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한 그 밤. 평양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한국의 우주 기술이 만든 현실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었죠. 처음 보고된 것은 미사일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북부 국경 중계소에서 올라온 희미한 암호 패킷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마저 전부 포착해내는 미친 듯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한국 연구원이 헤드셋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암호와 그런데 민간 어투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다가섰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재생해보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가늘지만 또렷한, 낯설 만큼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린 남조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반항도 아니었고 정치적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살아도 되는지 묻는 목소리였을 뿐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세 가지 방식으로 통치했습니다. 결핍, 공포, 그리고 통제된 상상력. 변하지 않는 톤의 텔레비전, 폭풍을 군사훈련이라 포장하는 라디오, 남한을 지워버린 세계지도. 레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서울이 폐허라고 배웠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외부 과학은 타락이라고. 학교에서는 외부 전력마저 허상이라 가르쳤고 남한의 빌딩은 합성 영상이라 했으며 남한 음식은 편집된 선전물이라고 주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7호의 생중계는 그 모든 벽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발사 장면은 검열이 잠들기도 전에 장진골의 집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단도 몰래 숨겨진 USB도 아닌 그저 같은 하늘을 공유한 위성 신호였습니다. 다음 음성 기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엔 한 어머니의 떨리는 숨이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밝은 밤을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혁명을 묻지 않았습니다. 불빛을 묻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늘 고립을 기반으로 존속했습니다.
닫힌 이야기, 봉인된 국경, 외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그러나 침묵 위에 세운 주권은 현실 방송 한 번이면 균열이 납니다. 레이스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통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이야기였군요. 저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떠났습니다. 국경 상인 기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식량과 함께 은밀히 전달된 USB.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에게 번지는 조용한 화면. 밤마다 훔친 배터리로 돌리는 작은 텔레비전 속에는 한밤중까지 환히 켜진 서울 신호등, 운행 중인 버스,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이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상이 아니라 세뇌에서 풀려나고 있었죠. 이번 변화는 구호도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북한 정권은 서울이 폐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주민은 누리호의 상승을 HD로 보았고 세계의 박수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은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증발했습니다. 레이스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봉기가 아니군요. 저는 조용히 정정했습니다. 각성입니다. 평양 고위층마저 밤마다 방송을 내려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를 배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이 볼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리에 군중이 몰리지 않았고 군부의 탈주도 없었고 장광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이성만 퍼져갔습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은 끝나지 않았으며 남한은 침공이 아니라 우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적을 독점하던 체제는 기적이 일상이 된 사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금기였던 나라에서 희망은 함성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으로 귀환했습니다. 발사 10점, 9점, 8점, 그건 선전이 아니었고 군사해방도 아니었고 단지 날 것의 진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꿈꾸는 법을 허락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전해진 진실이었죠. 그리고 한국연구원은 최신 보고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확인된 탈출 인원입니다. 북한의 기술 엘리트 294명. 저는 목록을 2번 읽었습니다. 항공우주, 핵연산, 전력망 암호화 전 분야 정예군이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좌 인력이 아닙니다. 설계자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북한 붕괴를 재앙으로 예상했습니다. 난민, 기근 확산, 재정 부담, 통제 불능의 국경. 그러나 이번 붕괴는 정반대였습니다. 고통의 탈주가 아니라 지성의 귀환이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은 화면의 수치를 가리켰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기밀 과학 문서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기여할 경우 한국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 속도, 향후 3년 내 32% 가속 예측.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32%라고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추가 채용 없이 단지 통합만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노동력이 아니라 반쪽이던 두뇌의 복구였습니다. 70년간 봉인된 두뇌, 암호화된 수식, 잠겨있던 설계도. 이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로 결합된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 수치를 펼쳤습니다. 에너지 안정화 비용 18.4% 감소 광대역, 케이블망 중복 비용 12.9% 절감, 위성 분석 역량 41.2% 증가. 전부 평양 지하 연구소에서 갇혀있던 지식이 서울의 빛 아래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이건 값싼 노동이 아니라 레이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압축된 시간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혁신은 DMZ에서 절단되었습니다. 궤도를 풀지 못한 수학자, 우주를 못 가진 발사 엔지니어, 정밀도를 억압당한 연구자들. 이제 그들이 부산 카페에서 라테를 마시며 태양 아래 특허 설계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적 영향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출산지표 5년 내 0.14 상승, 강원권 중심 혁신벨트 확장, 자동차 항공우주 융합 인력 180만 명 규모. 통일은 감성적 합창이 아니라 환상 가능한 자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문서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식량 안보 여유분 22% 증가. 농지를 늘리지 않고 물류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단지 북한 농업 알고리즘이 남한 제조력과 결합한 결과, 즉 한반도는 처음으로 스스로와 경쟁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오작동하던 양쪽 회로가 하나의 CPU로 다시 연결된 셈입니다. 군사적 측면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자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전 구간 탄도 추적 지식 통합, 누락값 0점 적 추정이 아니라 완전한 파라미터 보유. 경계 대상이던 기술 인력이
이제 서울 야경 아래 칼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탈군 비화가 취약을 의미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것은 전 영역 정보 우위를 의미합니다. 레이스는 천천히 결론을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결과가 통일로 이어진다면 한국은 폐허를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폐허를 만든 두뇌를 인수한 것입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감탄보다 조용한 이해가 먼저였습니다. 많은 국가가 국경을 넘어 난민을 본다지만 한국은 컨퍼런스룸을 넘어 연구자를 보았습니다. 붕괴가 아닌 채용, 탈출이 아닌 복구. 그리고 마지막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 변화 예측. 대한민국 6.2%에서 19.4. 정복도, 제재도 아닌 그저 조용한 지식 통합과 기술 귀환만으로 레이스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굶주림을 피한 게 아닙니다. 낭비된 천재성에서 탈출한 겁니다. 국가는 벽이 무너져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린 뇌가 다시 연결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행사도, 폭죽도, 정상회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온 이름들과 한때 금지되었던 지식이 한반도라는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외교 회선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레이스는 커피도 건드리지 않은 채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외교 태풍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북한까지 붕괴시키자 전 세계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이들은 겁에 질려 한국의 독주를 막고자 합니다. 첫 통화는 워싱턴이었습니다. 공손함을 가장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궤도 연산 및 감시 알고리즘을 즉시 공유 요청합니다.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누리호의 두뇌와 아리랑의 씨앗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곧바로 통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는 모스크바였습니다. 전형적인 냉기 어린 자존심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방적 궤도 감시 우위를 통해 중립권을 침해했습니다. 레이스가 작은 목소리로 번역하듯 말했습니다. 즉, 그들 말은 한국이 성공할 줄 모를 줄 알았다란 뜻이죠. 자신들이 우주를 계속 독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국은 경쟁자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를 완전히 압도하자 당황한 것입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능력은 침해가 아닙니다. 이어 일본 외무국이 아침 식사도 끝나기 전에 호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전역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까? 원격으로 접속한 한미라 국장은 수수용 메스처럼 절제된 어조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뿐입니다. 장식도 정치적 미사 여구도 없는 완전히 정제된 문장 한 줄. 통화가 끝난 뒤 레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힘이 아니라 고요한 기술력으로 공포를 주는군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 힘. 그것이 세계 질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언론은 속보로 덮였지만 정작 한국 뉴스의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승리 연설도 없고 군가 방송도 없고 과장된 그래픽도 없었습니다. 단지 연구원 한 명이 흰 가운을 입고 말했습니다. 발사는 예상 범위대로 진행됐습니다.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죠. 그 말 한 줄이 어느 핵실험보다 세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가 곧 완벽함이라는 뜻이니까요. 레이스는 실시간 궤도 판도값을 다시 올려보았습니다. 중간 궤도 수정 오차 그대로입니까? 0.0003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였으면 벌써 국경일로 지정했을 겁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임을 뜻하는 숫자거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그냥 다음 날에 다시 출근했죠. 워싱턴은 긴급 외교 문서를 작성했고 베이징은 자국 궤도망을 3번 재점검하며 초조해했고 브뤼셀은 한국 데이터 접근권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정부는 단 한 줄 공지를 냈습니다. 데이터는 인도주의 목적 요청 시 우선 제공됩니다. 요구도 통제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과학적이라 되려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의가 존재했습니다. 레이스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방금 그거 들으셨습니까? 한국이 허가하는 국가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승인받는 쪽이 아니라 승인하는 쪽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승인해주는 국가에서 한국의 승인을 받는 국가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조용히 진행되는 세계 재배치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발사창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궤도 교차를 양해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게 허가를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기 개양식도 없었고 정치 구호도 없었고 세게치는 북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성을 다루는 나라가 평화를 정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이 장면을 제대로 기록한다면 그들은 패권, 승리, 군사 우위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쓰겠죠. 세계가 기술적 균형을 요청했고 한국은 단 한 줄로 응답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관측한다. 그 순간 처음으로 모든 강대국은 깨달았습니다. 평화란 장군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규정할 때 가장 두려운 것임을. 그렇게 유리 차폐막이 서서히 올라가자 저는 한미라 국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국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는 능력을 만듭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에 더해 양심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투엔 자랑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확성만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속삭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이죠? 한 국장은 배지를 터치했고 영상 피드가 잔잔하게 펼쳐졌습니다. 일반 감시 위성과 달리 아리랑 7호는 단순히 포착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했고 분석했고 그리고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민간인 구역은요? 한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은 도심 전체를 정교하게 흐림 처리했습니다. 자동 블라인드 처리입니다. 운영자 개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평화 목적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레이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분석자가 정보를 악용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까? 한 국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이 군복이 아닌 순간 데이터는 자동 봉인됩니다. 민간 기업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어요. 그 문장은 발사 성공보다 더 오래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권력은 보는 능력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는 능력을 설계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궤도 이동 중에도 주파수를 바꿨지만 지연은 0이었습니다. 지터 없음, 드리프트 없음, 패킷 손실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극지 암전 구간에서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은 극지라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최고화질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력 남용을 자제하는 거였죠. 레이스는 거의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럽은 이걸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3단계 수동 절차가 필요하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한 국장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희는 인간을 제거했습니다. 순환에서 제외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에서 제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리호 위성의 학습 노드는 실시간 업데이트를 수행했지만 윤리 레일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구역이 인도주의 목적지로 전환되면 영상은 즉시 픽셀화되어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소요가 포착되면 해상도는 자동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아리랑 7호는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다른 국가는 감시를 안보라고 주장하고 다른 국가들을 훔쳐보는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감시 거부를 기술에 각인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결국 어떠한 지휘관도 목표 확장을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기관도 민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배신할 바에야 스스로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아침 브리핑을 떠올렸습니다. 누리호는 추진체가 아니라 수학이다. 이제 알았습니다. 아리랑 7호는 시력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은 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으며 그들을 지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레이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 국장의 답은 담담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국가는 마땅히 보지 않을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 평온함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위협, 우월감, 승리감 때문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지만 관찰하지 않기로 선택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그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기자도 의전도 없이 그저 식어가는 보리차 한 주전자만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성민 박사 전 평양 궤도연산 총책임자. 안 박사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한국의 발사는 북한 시스템을 부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야기 자체를 부쉈습니다.
레예스가 의자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이념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까? 안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과학자들에게 보여줬던 수치는 이미 다 편집된 것이었고, 궤도 데이터는 사실이 아니라 충성의 교재였으며, 세계의 성취는 철저히 축소되고 왜곡된 상태로 전해졌다고 했죠. 20년 동안 그는 진공 없는 우주학을 공부했고, 발사 없는 추진 공식을 연구했으며, 실패를 승리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누리호가 떠올랐죠. 그의 시선은 창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진짜 하늘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 박사는 암전된 통신복도를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정밀 궤도 라곤 영상이 비밀 유인 USB처럼 연구원들 사이에 돌았다고 했죠. 선전물이 아니라 증거로. 레예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망친 게 아니군요. 각성한 거죠. 안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전은 어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낮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는 한 장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한은 무너졌고 서울은 굶주린 도시라고만 교육받던 청년 장교. 그러나 누리호의 연기는 매끄럽고 흠없이 상승했고 군단의 함성도 과장된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확한 기술, 정확한 발사, 정확한 하늘만 존재했습니다. 서울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교는 손을 떨며 화면을 멈췄다고 합니다. 서울은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속고 있었어요. 북한 장교들은 이러한 압도적인 한국의 모습에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까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폐쇄를 국가적 강인함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강인함이 실제 결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줬죠. 레예스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탈출한 이유는 생존이 아니라. 안 박사는 말을 끊으며 대답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저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학이 저를 해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 기술력을 함께 발전시켜보고 싶어요. 북한에서 빼내온 각종 기밀 과학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말이죠. 우리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인간을 자유롭게 했고 발사가 신념을 정정했고 궤도가 세뇌를 해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짜 강함 앞에 단단했던 거짓이 해체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새 파일을 열었을 때 보고 싫은 숨조차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레예스는 제 뒤에 서서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문서를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곡물 생산 목표를 못 채우면 처형이라니? 그의 저음이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림은 비극이 아니라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존은 범죄였습니다. 해질 무렵 옥수수 몇 줌을 교환한 아이는 경제 반역자가 되었고 마루 밑에 쌀을 숨긴 어머니는 국가전복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당연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입니다. 레예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식량이 아닌 충성심 테스트였군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라디오 청취 수용소, 외국 서적 소지 반역, 군사 퍼레이드에서 웃음 실종. 레예스는 숨을 삼켰습니다. 중세시대 같군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세시대는 끝났지만 여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개 처형일은 축제처럼 날짜가 정해졌고 참석은 의무였으며 박수 소리 크기는 생존에 직결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울음보다 환호를 먼저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혹한 장면이 뒤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금지된 탈출 지도를 소지했다며 신고한 어린 딸. 아버지는 사라졌고 딸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레예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종을 제조한 거였군요. 하지만 한국은 그 어떤 제재, 연설, 회담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침공으로도, 확성기 전단으로도, 외교 압박으로도 아니라 정밀성으로 해냈죠. 누리호가 올랐고 아리랑 7호가 정밀 궤도를 잡았고 그 순간 북한 주민은 처음으로 독재 정권이 아닌 현실이 그린 남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격 경보도 없고 탱크의 포신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궤도만이 존재했습니다. 레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차단된 거군요.
무기가 아니라 창문이 두려웠던 거죠. 한국의 발사 장면이 몰래 유입된 영상으로 퍼졌을 때 신화는 얼음 유리처럼 금이 갔습니다. 한국이 자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정상 작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한 장교가 봉쇄 벙커에서 발사 장면을 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에게 의존한다고 배웠지만 누리호는 정확한 수식처럼 흔들림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 국경선을 초월해 번졌습니다. 폭정이 원하는 건 충성이지만 사람이 원하는 건 단 하나, 비교할 수 있는 현실이었죠. 곧 이 땅은 나만이 다스리게 된다. 북한의 시장 골목에 번진 소문은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탱크가 아니라 교사로서 말이야. 레이스가 저를 보았습니다. 북한은 늘 침공을 두려워했죠.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비교를 두려워했습니다. 비교는 진실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아리랑 7호는 위협도, 승리선전도, 굉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명함만 송출했습니다. 편집 없는 장면, 왜곡 없는 궤도, 떨림 없는 설명. 북한 주민이 본 남한은 고함치지 않아도 강했고 과시하지 않아도 정확했으며 선전이 아닌 능력으로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곧 망치였습니다. 폭정은 포탄을 견딥니다. 그러나 대한 현실의 고해상도는 견디지 못합니다. 레이스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게 붕괴군요. 폭발도 쿠데타도 아닌 해상도죠.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독재는 사람들이 측정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무너집니다. 한국이 한반도에 준 것은 선전도, 전면전도, 점령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기준이었죠. 상상력을 처벌하던 국가는 이제 비교 앞에 가장 먼저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경악스러웠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나토 회의를 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나토 회의장은 분위기와 달리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레이스와 저는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한 조롱도 가벼운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 확률만, 각 국의 이익 손실만 존재했죠. 설리번 사령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우주 궤도 운영과 주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권한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록에 명시하십시오. 한국은 떠오르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도달한 국가입니다. 제 뒤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궤도 통과 허가, 주파수 대역, 발사창 승인권. 그동안 단 3국가만 가질 수 있었던 항목들. 이제 맨 위에 새 상자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자율승인 노드. 레이스가 설리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사 통로를 요청하는 쪽이 아니라 승인하는 쪽입니다. 영국 대표가 안경을 고쳤으며 계산했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 궤도 경로 중 11%가 서울의 승인 체계 아래 놓인다는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금일갱신 수치 기준 19.4%입니다. 이제 분노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이 문서로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제로 드리프트, 궤도 제어는 전 지구 예측형 정렬을 한국의 손에 두게 합니다. 각국 외교관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예측은 보험을 의미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재난 보상, 기후 충돌, 항공 회피 경로의 기준선이 이제 서울 업링크를 통해 계산됩니다. 레이스가 수치를 눌러 보여줬습니다. 연간 610억 달러 규모의 위험 재산정 권한이 한국 데이터 스트림에 귀속됩니다. 프랑스 대표는 마치 패배를 정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올렸습니다. 인도주의 관측 우선권. 남중국해, 아세안 기상 경로의 실제 조정자가 한국이 됩니다. 태풍 이동, 산불 열차단, 기금 발생 사전 탐지까지 모두 서울 전송망을 기반으로 재편됩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군사 위성 요청을 거부한다면?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거부가 새 국제 기준이 됩니다. 그동안 힘이란 과시, 전시, 위협이라고 믿어왔던 무대에서 한국은 정반대로 증명했습니다. 절제, 정밀, 무릎 꿇림 없는 기준 제시. 민간 위성 반도체 통합은 다음 분기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말하자 레이스가 보충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최소 분기 2.7% 기술 GDP 상승을 뜻합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 눈동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설리번 장관이 숨을 내쉬며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궤도 스케줄 승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제 발급하는 쪽입니다. 다음 순간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전통, 군사력, 동맹 구조가 한 줄 문장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주를 군사화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표준화했습니다. 맞대편 국가들조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 때문이 아니라 수학 앞에 항복이었습니다. 투표는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이후 이날을 도약, 돌파, 역사적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있던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주 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주 거버넌스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가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한국이 그 궤도에 올랐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궤도를 사용하려면 한국의 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KASA 임시 온보딩 승인 구역의 유리천장 아래에서였어요. 안성민 박사는 새로 발급된 보안 출입증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로켓 본체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품은 듯했습니다. 한국이 준 이 출입증이 저를 인정합니다.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톱니바퀴일 뿐이었죠. 그는 낯선 단어를 배우는 아이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 박사는 출입증을 게이트 스캐너에 대었고 부드러운 확인음이 울렸습니다. 취조도, 지연도, 신원 재검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아닌 환영의 신호였습니다. 그는 문턱을 천천히 넘어섰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금지된 산소를 처음 마시는 사람처럼. 북쪽에서는 충성을 증명해야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한국에서 제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 말은 승리의 선언도 배신의 해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돌아온 순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관측 데크에 도착했을 때 기초 궤도 시뮬레이션 화면 속 누리호 비행 궤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도 장식도 없는 곡선, 단정한 상승만 남아 있었습니다. 안 박사는 그 선을 질투도 원망도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해방이라기보다 처음으로 숨을 들이쉬는 이의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평양에서는 궤도를 요새라 배웠습니다. 서울에서는 그저 하늘이군요. 레이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독점될 수 없는 공간이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통합 STEM 교육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명의 전 북한 출신 학생이 서울 학생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누구도 신분을 묻지 않았고 구역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망설임 끝에 손을 들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질문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미소하며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이 곧 출석입니다. 정답은 나중에 와도 됩니다. 그 학생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공포의 반응 속도가 그 순간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날 밤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보안 통화허가 29초. 안 박사는 화면 앞에 군인처럼 정확히 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감시당한 사람만이 아는 자세였습니다. 화면이 연결되었고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훈련된 표정, 암기된 목소리, 체제가 남긴 근육의 기억. 그러나 먼저 말을 건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숨 괜찮습니다. 여기는 숨소리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 한 국가가 강요해온 모든 암기가 무너졌습니다. 정말 괜찮니? 그것은 체제 문장이 아니라 아들과 어머니의 언어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서 통제가 아닌 관계가 복원되었습니다. 통화는 29초에서 끊겼지만 그 이후의 침묵은 훨씬 길었습니다. 레이스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점령하지 않았군요.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보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해상도도, 누리호의 오차 0, 궤도도, 그래핀 항법 칩의 재조정 능력도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보게 하라. 판단은 그들의 몫. 북한은 국민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명령했지만 결코 올려다볼 자유는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 하늘을 그대로 열어두었습니다. 허가가 아닌 접근으로. 단 한 번의 출입음, 단 한 번의 손들기, 단 29초의 통화. 국기를 흔드는 장면도 체제 붕괴 연출도 없었습니다. 그저 접속이 허용된 인간이 거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재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스스로 독재를 떠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궤도는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초대였고 해방이 아니라 참여였습니다. 저는 그날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석자도 아닙니다. 저는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